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로 놓고 보자면은 또 이런 대형주들이라든지 뭐 기아나 현대차 그리고 뭐 그 외 수많은 저 PBR 종목군들은 사실 오늘 뭐 나쁜 흐름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뭐 굉장히 활발하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수급도 좋은 모습이어서 이러한 종목군들 일부는 굉장히 또 최근 상승세가 시장과 정반대로 너무 좋은 흐름이 연속되고 있는데, 반면에 코스닥의 수많은 이 성장주단의 종목군들의 하락폭이 굉장히 심상치 않을 정도로 단기간에 많이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오늘 뭐 장 끝나고 이제 뭐 종목을 좀 돌려보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뭐 보통 이제 제가 맘먹고 시장 종목군들을 돌려보면 거의 전 종목을 다 돌려보는데, 뭐 말이 전 종목이지 뭐 핵심 종목군들 뽑아서 한 500개 정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뭐 의미 있는 종목군들 다 메모 남기고 뭐 줄 그어 놓고 뭐 이슈 다시 체크하고 마갈 회사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도 해보고 뭐 그런 흐름을 많이 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을 보면서 와, 지수가 사실은 1월 달에 고점 대비해서는 약 10% 정도 빠졌는데, 코스닥의 종목군들의 하락폭을 보면 이거 지수 10%가 아니라 뭐 개별 종목을 보면 반토막 난 종목군들도 벌써 지수가 10%뿐이 안 빠졌는데 벌써 이 정도 빠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단기간에 지수와 종목의 이 하락폭의 괴리가 엄청나게 컸구나라는 거를 오늘 좀 느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한 종목이죠. 뭐 들어가서 좀 빡세게 물리는 바람에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해야 될 판에 저도 약간 들어간 것 같은데, 그만큼 최근 성장주 단의 종목군들의 하락폭이 너무 심했다라는 거를 인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종목군들이 이렇게 많이 빠져내려오고 급격하게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 그럼 과연 지금이라도 고 PBR 종목을 버리고 저 PBR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정부를 믿고 배팅을 해야 되는 건지 잘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정부는 진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뭐 밸류업 우수 기업 100곳 뽑는다,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평균 PBR이죠. 평균 PBR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시 저 PBR 종목군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과거에 저 PBR 종목이 최근에 보면은 뭐 적게는 10%, 많게는 지금 막 20% 가까이 올라간 중대형주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주식이 올라가면 저 PBR인가? 라는 거에서 또 모순이 생겨버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 우리나라 상황하고 미국과 일본의 상황은 좀 다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BOJ가 이제 주식을 뭐 직접 매입을 해줘 버렸죠, 아예. 거대 유동성을 풀면서 하나의 유동성 공급자가 시장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고요.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유동성 공급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뭐 한다고 한다면은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떡밥을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뭐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엄청 강력하게 사용하면서 하면 되는 부분이지만은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합니다. 왜? 시장에 자금이, 그러니까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은 시장에 잠재한 뭐 기관의 자금이라든지 외국계 자금이라든지 고정적인 자금 한도 안에서, 또 그리고 개인의 고정적인 증시 대기 자금 안에서 고퍼를 던져버리고 저 퍼로 가버리는 현상 때문에 지금 시장이 완전히 수급적으로 이상하게 약간 꼬인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든다. 한국 시장으로만 놓고 보면 저 퍼를 팔고, 그러니까 코스닥
고 PBR, 고 펄을 팔고 코스피 저 PBR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말 그대로 아랫돌을 빼다가 윗돌을 받치는 이상한 좀 시장 현상이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고로 지금 단기적인 소나기가 거세게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제 결론은 지금 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시점은 넘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제주은행이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 시장의 대장주가 제주은행이라고 치면 야 더 올라가면은 뭐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근데 위에 강력한 저항이 있고 또 상당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책 발표가 나면 아마 세론이 작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이제 하나금융지주도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었고 최근에 기아도 자사주 소각 5천억을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 삼성물산이 장 종료 이후에 1조 가량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는 등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각각 기업들이 다 이런 환원 정책을 한다면 이 환원 정책으로 더 올라가면은 아 그래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아 단기적으로 이런 판도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최근 시장의 수급과 돈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미국 증시의 하락도 영향이 있으나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한정된 시장 수급 속 아랫돌 빼 윗돌 막는 흐름에 코스피 상승과 코스닥 급락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색깔은 변했고 제가 볼 때는 방법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한쪽만 봐라. 오히려 자 오늘도 코스닥에 외국인과 기관이 2천억대의 자금을 쏟아 부었습니다. 장중 한때는 코스닥 매도 물량이 거의 3천억에 육박했었는데요. 장막판에 외국인들이 조금 걷어들이면서 일단은 마감이 됐었고요. 사실 1월 24일 날부터 시작된 수급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1월 24일 날 코스피 뭐 개인들 7천억 팔아버리고 코스닥 5천억 매도를 해버리는 등등 수급적 변화가 1월 4일 날부터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죠. 간밤 미증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MS, 구글, AMD, AI로 무장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이고 영향력이 큰 기업이라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구글은 광고 매출이 감소하고 MS는 잘 나왔으나 선반영이 되었고 AMD는 잘 나왔으나 가이던스 예상 미달로 시간의 하락.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 시가총액 2200조가 날아가는 흐름이라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은 피할 수는 없었죠. 현재 국내 증시 하락은 했지만 서도 종가를 어찌 그집어 올리면서 끝내긴 했는데 사실 어제도 이런저런 성장주는 다 깨부시는 흐름에 마감됐고 저 PBR만 강한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이게 더 심화되는 흐름이 연속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1월 24일 처음 정부에서 말이 나왔을 때 당시 이 이슈에 대한 흐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BOJ가 유동성을 공급하며 다 사주었고 그로 인한 저 PBR, 고 PBR 할 거 없이 오르면서 고퍼는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게 일본 시장인데요. 그로 인한 강한 상승세가 지속되었는데 국내 증시의 경우 유동성 공급자는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한정된 상황 속에서 한정된 자금 속에서 정부 정책 기대감이 나와서 그런 것인지 코스닥에 있는 아랫돌을 전부 다 빼다가 코스피로 돌려막는 모양새가 돼버린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24일부터 공격적인 코스닥 매도가 진행됐고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조금 더 저 PBR이 움직일 폭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판단은 여기서 잘해야 되는 것이 성장주를 지금 팔아다가 저 PBR을 산다면 그리고 저 PBR이 주가가 올랐을 때 과연 그게 저 PBR이 될까? 를 생각해 보면 바로 모순으로 작용할 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1월 한 달을 놓고 보면 극한의 쏠림 시장이 연출됐고 온 디바이스 AI, GPT 스토어, 온 센서, CXL, 애플 비전, 엔캠, HLB까지 소수 종목들만 기업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적으로 1월 한 달 내내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말로 하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엄청나게 빠졌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최근 개별 종목군들을 보면서 낙폭이 기본 20%, 많게는 단기 40, 50% 빠진 종목군들이 지금 수두룩빽빽하게 보이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은 있을 수 있는데 잘 보고 서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수가 여기서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시장 처한 시장의 상황이, 그러니까 지수를 지난 9월 10월처럼 마이너스 20%까지 빼야 될 이슈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그만큼의 시장의 이슈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하락을 봤을 때 그 당시에는 뭐 2차전지 종목군들 우후죽순으로 막 떨어져 버리면서 극한의 공포를 좀 만들었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실적 우려감이 분명히 있고 더 빠질 룸도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2월 7일 에코프로 BM의 실적 발표 시기에 아마도 빅베스가 터져 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베스라고 하면 4분기에 이 적자든 이 악재든 한 번에 반영을 시켜주는 부분인데요. 그런 게 한 번에 반영이 되었을 때 지수의 낙폭을 잡아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정부의 정책이 차라리 빨리 나와서 이러한 이 수급적 불균형을 해소를 해준다면 그때부터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구간에서 많이 밀려 있을 때 종목을 쉽사리 교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뭐 고퍼주를, 그러니까 저퍼주 들로 옮겨 타서 뭔가 단기의 수익을 내고 많이 떨어진 걸 사야 되겠다 했을 때는요, 과거 제 경험상 갑자기 어느 순간 일순간에 뭔 이슈도 없는데 그냥 막 갭이 뜨고 시가부터 외국인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가 잔뜩 들어오면서 종목군들을 쭉 올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눈 깜빡할 사이에 하면서 저도 과거에 많이 종목을 사지를 못한 경험이 뭐 10년이 넘도록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쉬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만큼 낙폭이 클 때는 시장에 이 호재가 없더라도 가격적 메리트라는 걸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정도 빠졌으니까 이 정도면 돼. 너와 나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에서 만드는 논리가 시장의 이 자정작용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흐름으로 변환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사실 보면 아침에 하이비전 시스템이 좀 빠르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하이비전 시스템 눌림에 조금 진행을 하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눌림도 거의 안 나오고 강하게 반등이 나와서 뭐 저는 중간에 눌림은 하지 못했고요. 뭐 뉴프렉스나 나무가 뭐 애플 비전 프로가 이제 2월 1일 날 세상에 나오는데, 일단 나와서 세론이 될지언정 일단은 이쪽은 이슈가 남았으니까 체크는 해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정부 정책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세죠. 일단은 저 PBR 종목군들 부양책, 이것도 하나의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비대면 진료 윤 대통령 연 이틀 발언하면서 뭐 최우선적으로 실천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PDM 본사업 전환 선포, 약 제조 거부는 단속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일단 시장이 시간 외에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또 아시아나 대한항공 기업 결합을 일본에서 승인했다라는 이슈에 시간에 종목군들이 좀 올라오는데요. 항상 시간에 많이 뜨면 그 다음날 고점 조심하시고요.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쇼패팅도 저는 고려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원래 이렇게 깜짝 대형주가 시간에 많이 떠버리면은 보통 이런 거는 기회로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확률 90%짜리 매매로 많이 봅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거는 수익으로 나올 확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시장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뭐 종목군들 뭐 좀 돌려보고 마감하도록 하죠. 자, 먼저 지수를 먼저 보면 미국 시장도 이러한 상승 추세선 채널을 맞고 일단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일단 대형주들이 좀 안 좋기 때문에 AMD, 구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빠질 것이고요. 이 채널 안에서 얘도 움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21선까지 빠졌다가 뭐 다시 올라왔다가 뭐 하면서
궤도를 만들어 갈 걸로 일단 생각이 들고요. 3파동을 그리고 빠졌기 때문에 하락의 폭이 좀 크죠. 근데 참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더 가슴이 아플 정도로 미국하고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 시장을 좀 추가를 간단하게 미국 시장을 추가를 해서 보면 이 구간이 지금 나스닥이잖아요. 이 구간이 나스닥 구간인데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에서부터 완전히 방향이 갈려버렸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참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이 채널 추세선 구간에서 800포인트는 깨질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수의 낙폭보다 개별 종목의 최근의 낙폭이 워낙 큰지라 개별 뭐 지수가 마이너스 2% 빠졌는데 일반 개별 종목군들 특히 최근에 테마를 탔던 종목군들은 와 저도 보면서 놀랐습니다. 기본이 뭐 하루에 10% 20%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니까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단기 급락을 좀 세게 시키는데요. 뭐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하락의 강도가 굉장히 셌다라고 보여주고 제가 보는 지수의 지금 단기 바닥 구간은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다가 급하게 떨어지는데 보통 떨어질 때는 항상 박스 투 박스를 많이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이때 하나의 박스권이었죠. 여기가 박스권이었으면 이 박스권이 깨지면서 요만큼의 단기 낙폭이 생겼고 여기에 단기의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 박스권에서 여기까지 또 빠지는 이 박스권이 깨지는 흐름에서 보면 대충 박스 투 박스라는 말을 이런 식에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에서 그러면 여기서 최근에 단기 박스를 형성한 구간은 이 자리죠. 단기 박스를 만든 구간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깨지면서 떨어진 거고 이 상승 여기가 하락이니까 사실은 이번에는 이 박스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좀 보는데요. 그러면은 얘가 깨진 자리니까 박스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 박스의 크기가 크다면 이게 굉장히 크게 빠지는 게 맞는데 박스의 크기가 크지 않아서 사실은 이 정도면은 거좀 다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시장이 좀 더 안 좋아서 빠지면 단기적으로는 785포인트, 780 몇 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일단은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서 시장이 제 예상보다 좀 다르게 더 뺄 수도 있겠죠. 즉 여기까지 빠졌다가 귤적 반등하고 다시 빠지면서 하락 N자가 아니라 하락 1, 2, 3, 4, 5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1, 2, 3, 4, 5 이런 식으로요. 하락 5파를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하락 5파를 완성을 시켜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방심은 하지 않고 보는데 하락 5파가 보통 나오게 되면요. 하락 5파가 보통 나오게 되면 이 언저리에서 웬만하면 종목군들 바닥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과거 통과에서 보면 많이 있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 아직 뜨지는 않았는데 내일부터 아마 이런 시그널이 단기 바닥 시그널이 나오겠죠. 그럼 아무리 못해도 이렇게 급락하면 단기에 뭐 지수가 2%에서 5%씩 반등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단기에 2, 3% 적어도 4, 5% 반등하는 구간이 나올 테니까 그 구간에 다시 한번 이 현금을 좀 확보하든지 물려있던 거 종목을 비중을 축소하든지 그때 대응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대형주들 볼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별 볼 일 없고요. 오늘 삼성전자 콩콜 나왔는데 의미 있는 내용이 하나도 저는 안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도 최근에 빌빌대고 있고 두 개의 이 산업 쪽의 축은 좀 안 좋은데요. 오늘 기아가 현대차를 누르고 시가총액 6위까지 올랐습니다. 뭐 사상 최고가를 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강하고요. 근데 보통 이런 대형주가 단기적으로 어제 트립성 양봉이 좀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좀 셌죠. 어제 시가에 좀 올랐으면 계속 가야 되는데 여기서 좀 깨지고 나오면서
이런 강한 매물대가 좀 존재합니다. 시간 외에서 그 구간을 일단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내일 여기를 돌파하고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좀 위로 급등하게 되면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상승의 각도가 굉장히 날카롭죠. 날카로워서 조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는 반면에 기아차 못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랑 둘이 실적 측면에서 비슷한 상황이라 현대차가 뚫고 올라가던가 기아가 멈추던가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지주사 종목군들이 굉장히 센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뭐 이런 대형 블록딜 있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또 올라가는데요. 단기간에 이런 종목군들 대형주가, 그러니까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단기에 대형주가 뭐 바닥에서 20%씩 올라가게 되면 매물이, 그러니까 더 올라가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라가면은 위에 이런 강한 저항 구간에서는 선물 매도로 전부 다 대응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깨지더라도 그냥 다 선물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대형주 쪽은 바라보고 있고요. 대형주 쪽은, 자, 그리고 오늘 뭐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바닥을 탈피하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힘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사실 뭐 이런 구간들이 워낙에 많이 빠졌잖아요. 워낙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져서 하락 엠파를 완성하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균적 반등은 해줘야 되는 자리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의미로 보면 LG 이노텍이라는 종목도 있죠. 월봉 기준에서 봤을 때 뭐든지 하락의 첫 파동, 상승의 첫 파동이 있고 첫 돌파를 한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오죠. 그럼 LG노텍 뭐 애플 실적 발표 나오고 최악의 이 하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반등해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LG노텍, 그러면은 이런 종목도, 그러니까 역으로 제가 지난번에 삼성 SDI N파동이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N파동 하고 지금 N파를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빼면 여기서 돛지 그리고 올라와 버린다라는 거죠. 역으로 여기까지 빠지면 단기에 이런 종목군들, 우량주들 반토막 이상 내버렸을 때 올라오는 흐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그래서 뭐 이런 자리는 첫 자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등이라는 것이요, 반등이라는 것이 첫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종목을 보면 되겠죠. 지금 워낙 낙폭이 크니까 시장에. 자, 오늘 뭐 반도체, 뭐 2차전지 할 거 없이 굉장히 힘듭니다.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도 여기까지 지금 뺐는데요. 여기서 더 뺄지 안 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겠고, 일단 이런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다가 역으로 이렇게 돛지가 나오면은 보통 바닥을 잡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돌려주기 위해서는 시장에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사실 에코프로 BM이 올라가야 전체적인 코스닥 심리도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일단은 지지를 시도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구간도 의미 있는 자리인데요. 떨어지게 돼서 만약에 이런 자리 온다면은 저는 좀 중요한 구간이다 생각하고 한번 에코프로 BM은 봐볼 것 같고요. 포스코 DX도 오늘 상당히 셌었는데요. 월봉 기준에서 포스코 DX는 하락 파동이 완성이 됐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월봉이 만들어지죠. 예를 들어서 개파락을 하고 올라갈 때 이러한 만들어진 월봉의 뭐 5일선 기준에서 닿게 되면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오늘도 사실 이거는 추천을, 오히려 숏을 보시라 라고 추천을 했던 게, 월봉 기준에서 올라가면 저항권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이 종목은 저항을 맞을 확률이 매우 높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연기금이 사주는 구간이지만은 연기금의 매수 수급이 끝나면 얘는 더 이상 매수 주체가 사라질 확률이 높다. 그러면 올라가기보다는 큰 하락을 맞을 위험성에 있는데, 이 60일 평균값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종목에서 60일 평균값이 있는데요. 여기가 60일 동안의 거래의 평균입니다. 이 거래의 평균이 이제 점점 내려오죠.
가격의 평균이 내려오고 이 구간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평균값이 내려와서 60일 이동 평균선이 꺾이는 구간이 옵니다. 이게 꺾여버리고 20일 이동 평균선이 꺾여서 데드 크로스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데드 크로스를 디테일하게 본다면은, 매물 같은 걸 본다면 데드 크로스가 조만간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평균인데 이게 1, 2, 3, 4, 5, 6, 7, 8, 9 9거래일 정도만 되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이 깨고 내려옵니다. 이게 20일이 60일 깨고 하면은 데드크로스가 되게 돼서 저항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완전히 차트가 꺾여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이거는 조심해야 될 종목이고 하락을 봐야 되는 종목이 될 것 같네요. 자,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많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의 제주 반도체 지금 고점 치고 지금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첫 21선 근처에서 일단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뭐 이스트 소프트도 이렇게 헤드앤숄더를 오늘 만들고 급락이 떨어지면서 여기 내일 시가 개파락을 21선 이탈하면서 출발할 여정에 있는 것 같고, 온 센서 AI도 지금 급락을 하면서 좀 떨어졌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내일 한번 저는 뭐 시장이 급락한다면 이런 구간들이 존재하잖아요.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은 한 번은 받아볼 것 같습니다. 온 센서 AI 관련해서 뭐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받아볼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굉장히 강력한 박스권 돌파 장대 양봉이 터졌는데요. 장중에 좀 좋은 기사 리포트가 아침에 좀 빨리 나왔었는데 굉장히 좀 빠른 시간에 거래가 좀 터져서, 사실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 거래가 좀 터지면서 올라와서 고민을 좀 많이 했네요.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이제 눌림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눌림도 주지 않고 올라가서 이런 구간에서라도 좀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그건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마판에도 좀 못하고요. 그래서 저는 돌파로 여기에서 들어가고, 아직까지 물량은 좀 들고 있고요. 아직까지 좀 들고 있고 내일 아마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한 돈이 이제 아무래도 들어온 상태에서 내일 좀 밀린다면 다시금 좀 끌어올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종목의 끼라는 게 과거에 상한가를 잘 가지 못했던 종목군들 있잖아요. 이때도 상한가를 잘 가지는 못했던 종목이라 그런가 상한가를 좀 못 간 것 같은데요. 좀 밀렸다가 다시 갈 수 있어서 좀 지켜보고 내일 대응을 고려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나무가도 어제 참 강했던 종목인데 오늘 오전까지 시세를 주고 좀 마무리가 좀 됐던 것 같고, 스코넥 뭐 제가 언급을 하고 봤던 종목이라 스코넥도 저는 참 종목을 좋게 판단을 하고 대응을 했는데 최근 고점 대비해서 무려 뭐 단기간에 5천원이 빠졌으면은 엄청나게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이번 주만 하면 뭐 고점 하면 한가가 넘게 빠져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 낙폭을 크게 맞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좀 추가 매수를 뭐 이쪽 근처에서 좀 해놓고 뭐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올라오면 이런 윗구간들, 그러니까 5일선 기준으로 5일선까지의 반등을 생각은 하고 대응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깨진 자리가 항상 지지와 저항이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 자리가 되겠죠. 이런 구간까지 하고 추가 하락을 한다면 버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는데 뭐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자리까지 밀릴 수도 있어서 그런 구간까지 빠지는지 체크를 해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워낙 원래 이 종목도 거래 대금이 많지 않던 종목이라 최근에 강한 거래 대금 동반됐는데 받쳐주는 물량이 없으니까 쭉 밀려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엔캠 내일 800억어치 이 전환사채 우선주 추가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5%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제일 강했던 종목인데 내일 또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빠지더라도 이제 계속 지켜주고 간다면야 뭐
계속 가는 흐름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물량을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해 보이고요. 오늘 뭐 저도 한 두 종목 매매하면서,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갔던 종목군들 좀 있고, 장중에 매매는 거의 많이는 안 했습니다. 뭐 하이비전 하나 하고 DIT 이때 매매 한번 하고, 오늘 뭐 그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있어서 그냥 대충 시가 넘어갈 때 좀 샀는데, 운 좋게 빠르게 급등이 좀 나와서 그냥 잘 매도를 했고요. 당연히 올라가면 이 구간에서는 이 5일, 10일, 60일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매도를 해버리고 마감을 지었던 것 같네요. 자,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정말 너무나 수많은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저도 오늘 장 끝나면은 계속 종목을 돌려볼 거예요. 뭘 살지. 뭐 성장주들 많습니다. 뭐 이런 유로메카라든지 다 밀려 떨어졌는데 뭐 밑에서 봐볼지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의료 AI 쪽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뭐 JLK도 뭐 그간 뭐 대장주 아니었나요? 뭐 좋은 종목 아니었나요? 근데 끝도 없이 빠지고요. 예를 들면 한때 세상을 막 이렇게 했던 뭐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인벤티지 랩 이런 종목군들 고가에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빠지는 종목군들 부지기수입니다. 이오테크닉스 참 좋은 종목이죠. 근데 이를 다 돌파해놓고 좀 빼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는지 뭐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는지 봐볼 생각이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뭔가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봐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종목군들을 계속 지켜봐야죠. 원익 QNC도 쿼츠 가격이 20% 올해부터 인상이 되고 물량도 늘어나는데 밑바닥까지 내려온다? 그럼 이런 자리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거고요. 가지고 있는 현금을 좀 분산해서 쭈르륵 쭈르륵 걸어놔 봐도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집중 투자도 중요한데 지금 현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떨어질 때는 바스켓이 저는 더 유리한 것 같고, 내가 진짜 자신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많이 빠질 때는 주변에 많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남이 좋다라고 하지만은 내 기준에 틀렸을 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손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은 그런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피가 되고 살이 됐던 거라고 좀 보여지네요. 자, 오늘도 좀 영상이 좀 늦게 촬영이 된 것 같은데, 다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